1900년 12월 스코틀랜드 북해 한가운데 작은 섬, 등대지기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만 음식이 그대로였어요. 등대 램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기름도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고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만 없었습니다. 3명 모두.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125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아이린 모어 섬 등대지기 실종 사건입니다. 때는 1900년대 초,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자가 배로 오가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갑자기 늘어난 선박 운항 횟수 때문에 해상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의 플래넌 제도 인근 해역은 암초와 거센 파도로 악명이 높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섬 아이리모어에 등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3년이면 완공될 계획이었는데 워낙 극한의 환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5년 만인 1899년 12월에 겨우 완공됐어요. 그리고 등대에는 3명의 등대지기가 배치됩니다. 토머스 마셜, 제임스 더켓, 도널드 맥아더. 3사람 모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등대지기들이었습니다. 이 섬은 워낙 외딴 곳이라 한번 들어가면 교대 선박이 올 때까지 수주씩 머물러야 했어요. 3명이 서로 교대하며 등대를 지켰고 규정상 반드시 한 명은 항상 등대 안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1900년 12월 15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을 항해하던 선박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린 모어 섬의 등대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할 불이었습니다. 저 불이 꺼지면 근처를 지나는 배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선박들의 신고를 받은 영국 정부는 즉시 조사대를 파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의 북해는 너무 거셌어요. 파도가 워낙 높아서 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열흘 넘게 기다린 끝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야 겨우 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조사대가 섬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착장 쪽에서 사람이 나와야 할 텐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보급선이 도착하면 등대지기들이 마중 나오는 게 관례였는데 섬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조사대가 조심스럽게 섬에 올랐습니다. 등대로 향했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대 내부를 둘러보니 등대 램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기름도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등대를 운영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먹다만 식사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뜬 것처럼요. 그리고 식탁 옆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만 없었습니다. 셋 다. 조사대는 섬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신도 핏자국도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3사람은 그냥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조사대는 등대의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2월 15일이었어요.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토머스 마셜의 기록. 20년 등대지기 생활에서 이런 폭풍은 처음이다. 같은 날 제임스 더켓의 기록. 겁이 난다. 기도를 하고 있다. 12월 13일 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3명 모두 기도했다. 그리고 12월 15일 마지막 기록. 폭풍이 끝났다. 바다는 고요하다. 신이시여 만세.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조사대가 섬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당일 인근 해역에서 폭풍이 관측된 기록이 없어요. 일지에는 극심한 폭풍을 묘사하면서 기도까지 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날 실제로 폭풍은 없었습니다. 베테랑 등대지기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폭풍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폭풍은 실제로 있었는데 기상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이 모순이 이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조사대는 섬 서쪽 해안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서쪽 상륙 지점이 엄청난 힘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해발 33m 위에 놓여있던 상자가 박살났어요. 그 안에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철제 난간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옆에 있던 철로가 콘크리트 집안에서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톤이 넘는 바위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해발 60m 절벽이 잔디밭은 절벽 끝에서 10m 정도가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덮쳤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일지에는 그날 날씨가 맑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수복을 확인해 봤습니다. 3명의 등대지기 각각에 방수복이 있었는데 2벌이 사라지고 1벌만 남아 있었어요. 규정상 반드시 1명은 등대 안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방수복을 입고 나간 2명은 어떤 이유로 밖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방수복도 입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했던 1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방수복도 없이 12월에 북해 절벽 위에 이 부분이 어떤 이론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이론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한율 이론이에요. 아이린 모어 섬은 지형이 복잡해서 아무런 예고 없이 거대한 파도가 쓰나미처럼 덮쳤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명이 서쪽 해안 쪽에서 작업하다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렸고 등대에 남아있던 3번째 사람이 이를 보고 구하러 뛰어나갔다가 함께 바다에 빠진 거라는 설명이에요. 이 이론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서쪽 해안의 파괴 흔적이 이 설명을 뒷받침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방수복도 없이 먹다만 음식을 그대로 두고 3번째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갔을까요? 그리고 일지의 날씨 기록과 실제 날씨의 모순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살인 후 자살 이론입니다. 3명 중 1명이 나머지 2명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3번째는 간첩 납치설이에요. 단지 영국은 여러 국가와 긴장 관계였기 때문에 외국 간첩들이 등대지기들을 납치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요. 4번째는 초자연적 설명입니다. 유령, 바다괴물, 거대한 새, 당시 민간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증명할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조사한 로버트 무어헤드 감독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명의 등대지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라졌는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식 조사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모르겠다. 125년이 지난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린 모어 섬의 등대는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다가 1971년에 자동화되어 지금은 무인 등대가 됐어요. 사람이 없어도 불은 여전히 켜지고 있습니다. 토머스 마셜, 제임스 덕케, 도널드 메가더 3사람의 시신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일지에 적힌 그 문장이었습니다. 폭풍이 끝났다. 바다는 고요하다. 신이시여 만세.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스토이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